우리 생활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한다. 흥미롭게도 마케팅 관점에서의 SNS는 서비스가 아닌 소셜미디어라 불리며 신문, TV, 잡지 등과 같은 전통적 마케팅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이미 어엿한 미디어로 인정받고 활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 불리는 SNS 활용 마케팅은 SNS를 통해 웹사이트 트래픽이나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마케팅 방식이자 전략이다. 이는 기업이나 조직 관점에서는 SNS가 마케팅 캠페인을 저렴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저비용의 플랫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랩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갔다. 바로 이노버즈 미디어. 이노버즈 미디어는 수년간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에 선정되며 국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노버즈 미디어를 창업한 이상석 대표를 만나 그의 도전과 열정이 담긴 생생한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노버즈 미디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 이상석 대표가 생각하는 이노버즈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그리고 그들의 젊은 기업 문화 속에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이노버즈 미디어의 미래를 살짝 들여다보자. 이노버즈 미디어는 일단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그 디지털 수많은 디지털 마케팅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라든지 약간 새로운 미디어들에 좀 집중해서 뭔가 기획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어떤 저희 브랜드들의 어떤 업무들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리고 야후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야후 안에서 배웠던 게 어떤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미디어 서비스들이 이제 마케팅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배워왔고, 그래서 처음은 이제 나만의 개인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그때가 딱 시기가 그 포탈 서치 검색 서비스들 넥스트가 있지는 않은 시기였어요. 그때가 2008년도, 7년도.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죠. 아이폰이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제가 시작을 했고, 이제 뭔가 미디어 관련된 업종을 당연히 제가 그걸 이제 배워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페이스북이 창업이 됐었고요. 그때 1등 미디어는 마이스페이스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싸이월드가 독점하고, 근데 이런 미디어들이 왠지 발전할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떤 이제 마케팅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이렇게 신문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보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집중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 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라는 컨셉으로 이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데, 첫 번째는 돈.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건 어리니까 그만큼 경험이 부족한 거죠. 뭔가 실제로 먹고 산다라는 건 내가 월급을 받던 구조에서 이제 그게 다른 수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회사라는 것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 나만의 일을 해보자 라고 시작했고, 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 섞인 그의 말이
짧지만 강하고 절실하게 다가온다. 운도 따랐겠지만 처음 페이스북을 보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는 그의 예상은 예리하게 적중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경험과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공식 파트너사로 발표하고 있다. 광고, 컨텐츠 마케팅, 소규모 기업 지원 등 총 9개 부문에 걸쳐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선정한다. 이노버즈 미디어는 매년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페이스북의 컨텐츠 마케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선정됐고 매년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좀 기존의 미디어와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미디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년 어떤 시험과 어떤 인증 제도를 통해서 파트너사라는 걸 선정을 해요. 그거를 PMD라고 부르죠. 근데 이 파트너사가 매년 그러니까 1년 한 번 됐다고 해서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선정 작업을 갖춥니다. 전 세계. 뭐 한국에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처음 PMD사가 되었을 때가 전 세계에 페이스북의 공식적인 파트너사가 10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거기에 선정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 미디어에서의 마케팅만큼은 너네가 제일 잘해. 이거를 미디어사가 인정해 주는 거고요.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만 개 회사 이상이 신청을 하거든요. 여기에 실제 선정되는 건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작년에 이 PMD라는 어떤 인증을 받은 회사가 아시아 전체에 5군데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일본에 뭐 한 군데 뭐 이렇게. PMD사가 되면 페이스북과 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무언가 마케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계속 뭔가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서비스가 바뀔 때 그런 정보들을 저희한테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뭔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결과잖아요. 결국은 지금 미디어 환경은 뭐 공유도 되지 2차적이고 3차적이고 그 다음 댓글도 막 달리고 그 다음에 그게 누가 달았는지 이런 트래킹 같은 게 이제 정확한 솔루션들이 잘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의 어떤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갖고 있고 저희의 역량이라고 따지면 결국 지금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한번 준비 기간을 오래 가져서 빵 터트려서 실패면 실패고 성공이면 성공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상시적으로 하면서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다음 마케팅에 적용해야 되는 바로바로. 그래서 분석이 되게 중요한. 옛날은 인센티브를 받냐 안 받냐에 대한 분석인 거고요. 지금은 넥스트를 위한 진짜 분석의 시대라서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독보적인 역량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성장했다라고. 그럼 남들보다 빠르게 이 미디어를 선제 대응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때 지금 레드오션일 때와 블루오션일 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발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기회를 결국은 예측하고 그 예측이 좀 더 맞아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지금 성장하는데 이제 가장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해야지 살아남지 그냥 치킨집 하나를 더 여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면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마케팅이 뭐 네이버 온라인의 검색 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옥외 광고, 인쇄 신문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이런 영역들이었어요 그날. 근데 이게 정말 마케팅 매체가 될 수 있을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한 확신이죠, 이게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래, 이왕 잘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겠고 조금 더 이런 인더스트리, 과거 마켓의 특징을 적용해 보면 당연히 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게 이제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3-4개의 아이템들을 하다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확신을 가졌던 게 지금 현재의 사업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이런 과정을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 항상 2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 이 조직에 대한 비전닝과 지속적으로 뭔가 성장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그 안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플이, 그 사람마다 개인의 꿈이 다르고 우리가 가치가 다르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동의 목표로 우리가 줘야 되고, 흔히 동기부여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도 힘들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2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혁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조직이 커지면서 혁신이 어려워지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노버즈 미디어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28살. 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밑바탕에는 생동감 넘치는 젊은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젊은 구성원들의 끌어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원동력으로 지금 이노버즈 미디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어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이상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굳이 이제 이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이게 늙은 기업 문화, 젊은 기업 문화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차이를 잘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보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가. 그러니까 젊은 기업 문화라는 건 원래 우리가 흔히 하던 행위가 아닌 문화가 매번 바뀌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고정된 문화가 있지 않고 새로운 문화들이 탄생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다라면, 저희가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 사내 문화 스타일로 저희가 선발하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일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부만 시키고 그냥 공부만 시키고 통과하면 정규직이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일종의 기업이. 그래서 그게 조금 특이하다고 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입 사원을 위해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기업이. 보통 인턴십 하면 뭔가 체험하고 이런 정도인데 공부를 시키니까. 직무보다는 저희가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가장 인재라는 게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직무를 받아들일 때에 대한 자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직무를 더 잘하기 위해 어떻게 리서치하는가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당연히 직무에 대한 것도 가르치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거.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 증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팀워크 빌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일단 저희가 항상 매년 비전 키워드를 만드는데,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 키워드가 first였어요. 뭐든지 처음 하는 기업이 되자.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또 했던 거. 그러다가 2번째로 세운 기업이, 그게 처음이 아닐 때 저희가 잡은 게 리딩이었어요. 리딩을 하자. 어떤 뭔가 가장 빨리 우리가 사회에 이런 마케팅도 있어요 하고 리딩하는 게.
요즘 저희가 잡고 있는 게 탑입니다. 이제 진짜 1등이 되자. 그래서 실제 이노버즈 미디어가 우리끼리의 탑이 아닌 누가 봐도 규모의 성장이나 어떤 숫자의 성장이나 아니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탑이 되는 게 지금의 목표고요. 그 뭐 더 넥스트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 정말 되게 넘버원의 어떤 실제 어떤 이 마켓에서 1등이 되는 거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평생의 목표는 아니고 제가 내년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라는 건 이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어떤 이노버즈 미디어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면 연속 가능한 회사가 되자예요. 그냥 10년 후에도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노버즈 미디어가 탑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면서 작년에 되게 큰 이제 어떤 도전을 한 게 있는데, 자체적인 어떤 이런 도전을 이때까지 해오다가 쭉 창업해서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 같은 마케팅을 업을 하는 회사들과 이제 연합체계에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줄여서 이제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그룹이라는 데 이노버즈 미디어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리딩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만약에 디지털 마케팅에서 소셜 미디어 분야를 했다라면 어떤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다른 분야를 하는, 또 리딩하는. 근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시너지를 내면 뭔가 통합해서 광고주에게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그룹 안에서 이노버즈 미디어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아까 넘버원, 그 다음 탑, 그 다음 저희가 이걸 참 말하기가 뭐하기 해서 저희는 벌써 낸 슬로건이 뭐냐면, 지금 디지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또 찾아야 되니 비욘드 디지털이라는, 디지털을 넘어서는 게 뭐냐 라는 걸 찾기 위해 이제 도전하고, YDM 안에서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사는 기업인들이 많다. 아주 사소한 곳에 눈을 돌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남들과 다른 성공하는 CEO 정신이 아닐까. 젊은 기업인들이 질주하고 있다. 패기와 도전, 열정이 이들 기업인의 최고 자산이다. 그만큼 창조적 파기를 지향하는 기업가 정신이 충실하다. 기업가 정신의 유체는 혁신이다. 때문에 이들 혁신가는 우리 산업에, 우리 사회에 창조 정신을 고취시키고 실행력을 길러준다.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두려움 없이 도전한 이노버즈 미디어 이상석 대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하는 그의 CEO 정신에서 우리는 미래를 그려본다. 일단 성공한 CEO라기보다는 살아남은 CEO죠. 근데 곧 이게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사회는. 또 그만큼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경험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실패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순간에조차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솔직히. 내가 해왔던 것들에서 얻은 걸 생각해보면,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CEO.